22번째 산화 비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괴 이름이면서 꾸미다, 장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거대하다, 달리다, 날래다 라는 뜻일 때는 클 분이라고 읽고요. 땅 이름일 때는 륙 또는 육이라고 읽습니다. 64개에서는 꾸미고 장식한다 라는 의미라서 비라고 읽죠. 주역에는 비라고 읽는 괴가 셋 있는데요. 8번째 괴인 수지 비괴는 가까이 붙어 있어서 서로 돕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번째 괴인 천지 비괴는 하늘과 땅이 갈라서서 막히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22번째 괴인 산화 비괴, 이렇게 해서 3개의 비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활의 서합괴 다음에 산화 비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합자 합야 물 불가이 구합이 고 수지 비 비자 식야. 합이라는 것은 합치는 것이다. 만물은 구차하게 합해서는 안 될 뿐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를 비괴로써 했다. 비라는 것은 꾸밈이다. 활의 서합괴가 강한 힘을 써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벌어진 입을 합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산화 비괴는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때입니다. 이 두 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구차하게 합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벗들이 서로 사귀는 것을 합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죠. 그때 구차하게 합한다는 것은 각자가 상대에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기는 쉽지만 서로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 결과 쉽게 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구합, 구차하게 합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관계 맺기에 꾸밈이 있다는 것은 순서와 항렬이 정해져 있고 그 순서와 항렬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관계를 맺어나간다는 뜻이죠. 이러한 꾸밈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서로를 공경하게 되고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만나서 통합되는 것, 그것이 활의 서합괴라면 관계 맺기에서 예의와 절차를 갖추게 되는 것이 산화 비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통합되고 나면 순서와 항렬이 정해지고 질서정연하게 되니 서로 예의를 지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비괴의 괴사를 보면 비형, 소리 유유왕, 이라고 했습니다. 비괴는 형통하니 나아갈 바를 두는 것이 약간 이롭다 라는 거죠. 만물이 만나 질서가 만들어지고 예의를 다하게 되면 형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름답게 꾸미기만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충실할 것과 관계에서 믿음을 얻는 것,
충과 신,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의 실질이고 근본이죠. 이러한 근본과 실질에 힘쓰면서 예의와 격식이라는 꾸밈을 더하게 되면 형통할 수 있지만 근본이 부실한 상태에서 꾸밈에만 힘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아갈 바를 두는 것이 약간 이롭다 라고 해서 꾸밈을 갖추는 데에는 많은 힘을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논어 옹야편 16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질, 승, 문, 즉, 야. 문, 승, 질, 즉, 사. 라고요. 문질, 빈빈, 연후, 군자 라는 말이 이어지죠. 내면의 질박함이 외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더 크면 야, 거칠다 라고 하고요. 이 거칠다는 말은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야만적이다 라고 말하는 야인 거죠. 외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문이 내면의 질박함을 이기게 되면 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는 기록한다 라는 뜻이죠. 기록되는 순간 꾸밈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는 꾸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며 가식적이게 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문과 질, 실질과 꾸밈이 빈빈하다, 어우러져서 빛날 때 군자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에 힘쓰는 것, 그리고 예의를 차리는 것, 두 가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로지 꾸미기만을 숭상하게 되면 근본과 실질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약간 이롭다 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가는 바를 두면 약간 이롭다 라고 한 것은 꾸미는 데에 전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경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산하빅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산하유화, 비, 군자이, 명서정, 무감저록. 상전에서 말했다. 산 아래에 불이 있는 것이 비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서 여러 정사를 밝히되 함부로 옥사를 결단하지는 않았다. 산화빅괴의 괴상을 살펴보면요. 산을 상징하는 간괴가 위에 있고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산에 있는 초목과 온갖 생물들이 불빛을 받아 아름답게 비추어지고 있는 상이죠. 또한 소성괴의 성정으로 보면 간괴는 머무르고 유지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리괴는 문명을 의미합니다. 문명을 지켜나간다, 문명을 유지해 나간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속을 지켜나가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전에서는 산화빅괴가 지천택괴로부터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천택괴는 아래에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가 있고 위에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있는 것이죠. 여기 지천택괴에 있는 맨 위에 부드러운 음이 6, 2의 자리로
내려와서 강한 양을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 있는 이효의 자리에 있던 양이 상구 맨 위로 와서 부드러운 음을 꾸며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양과 음이 서로 상대를 꾸며주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자가어에 공자와 산하빅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가 하루는 점을 쳐서 이 산화빅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탄식하며 마음이 편치 않는 기색이 보였다고 하죠. 제자인 자장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점을 쳐서 빅괴를 얻은 것은 길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편치 않는 기색이 있으니 어째서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죠. 비는 바른 색이 아니다. 바탕은 흑색이나 흰색이 바른 것인데 이제 비괴를 얻었으니 나의 색이 아니다. 나는 붉은 칠은 꾸미지 않고 백옥은 새기지 않는다 라고 들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탕이 넉넉하면 꾸미지 않는다는 말이다 라고 대답했죠. 여기서 공자가 바른 색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이 산을 비추는 것은 해가 아직 산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가 들어갈 때 산을 비추면 황혼이 되고요. 해가 떠오를 때 아직 나오지 않아서 산을 비추고 있으면 먼동이 틀 때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때 모두 어두움과 밝음 사이에 있어서 만물이 본연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화빅괴의 상황은 바른 색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공자는 장차 자신의 도를 천하에 크게 밝히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도를 천하 만방에 비추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점을 쳐서 산화빅괴를 얻었으니 자신의 뜻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탄식하게 된 거죠. 후대의 학자들은 공자님이 이때 자신의 도가 행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라고도 합니다. 산화빅괴의 시대에 군자는 그 상을 보고서 명서정하고 무감저록해야 합니다. 명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에 있는 모든 전반을 밝은 판단력을 가지고 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명의 다스림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록이라고 하는 것은 옥사를 판결한다, 판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감히 저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자신이 현명함을 믿고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화비의 시대는 아름답게 꾸며지는 때입니다. 만물이 본래의 실상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본다면 실상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옥사를 판결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